나중에 보니까 법정 기준이 보니까 0.3%더라고요. 이거 고소하면 100% 사기다. 착수금 900만 원 들어갔을 때 그만뒀어야 된다고. 의지가 없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고TV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생애 내 첫집, 아마 그 무엇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할 것인데요.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꾸면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시작했던 리모델링이 흉측한 집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망가져버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 원룸에서 지내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빚을 갖고 계시는 인사고TV 첫 사연자를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물 종류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자가 소유이신가요? 네, 26년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어떤 공사를 진행하시기로 하셨던 건가요? 실내 올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이셨죠? 30평 샤시 빼고요. 사실은 제외하시고요. 예, 공사를 진행하시기 전에 업체와 이렇게 계약하시게 된 방법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인테리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견적에 대해서는 카페 말고 다른 곳에는 몇 번 정도 의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8번에서 10번 사이로 면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견적은 거의 가격들은 비슷하셨나요? 어떤 데는 터무니없이 비쌌고, 네네. 어떤 때는 적당했었고, 어떤 데는 또 좀 더 낮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한가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생각하셨던 적정한 가격은 얼마셨고요? 한 2,500만 원대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했었습니다. 생각을 하셨어요. 가장 높이 부르신 업체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3,700까지 정도. 가장 저렴하게 나오신 곳은 나왔어요. 2,300만 원. 그럼 최종 이렇게 결정하신 이 업체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광주에서 온 업체인데요. 치평동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은 전북 임실에 있었다 그랬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표를 만났는데 말을 너무 잘했습니다. 진짜 일을 준 이유는 뭐냐면 자기 직원들만 일할 수 있으면 자기는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 있다. 그거에 살짝 이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실 때 계약서는 작성을 하셨었나요? 예, 계약서 작성. 계약서는 작성하셨고요. 예. 그다음 총 상세 견적서는 예, 혹시 받으셨나요? 예, 견적서 받았습니다. 상세 견적서는 받으셨고요. 공사 관련된 이 내역도 지금 전부 다 받으신 거죠? 아니요, 공정 진행과 관련된 시방서라든지 상세 공사 내역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구두로만 저한테 이렇게 하겠다. 네. 근데 그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현금이 들어가는 공사 부분은 조금 뒤로 가고 카드로 되는 이런 이제 일들만 진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제가 착수금 900만 원을 입금한 후에 대해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근데 없다는 걸 알게 됐죠. 면허가 없다는 걸 그때 알게 예. 되신 거예요. 총 계약 금액은 얼마이시고 계약서는 가지고 계신가요? 총 공사 금액은 2,270만 원이고요. 네. 계약서도 있고 증빙자료 계약서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은 어떤 식으로 입금하시기로 계약하셨는지, 계약금은 몇 %셨는지, 중도금은 몇 %셨는지, 예. 마감으로 했을 때 마감 지불일은 지급 %는 몇 %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총 공사 금액 2,270만 원 중 계약금 10%, 착수금 40%, 중도금 40%, 잔금 10%, 잔금 지체 상금률과 공사 지체 상금률을 법적 기준 0.5%라고 계약서에 적어놨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이게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정 기준이 보니까 0.3%더라고요. 총 돈은 어느 정도 입금되셨습니까? 총 2,020만 원 입금했습니다. 공사 진행 퍼센테이지는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한 40%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됐는지 시간 순으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착수금을 주고 나서 나는 너를 이제 못 믿겠다. 잘할 수 있다. 믿어달라. 그럼 좋다. 이행약정서를 하나 쓰자. 내가 너를 믿고 하겠다. 이행약정서를 쓰고도 하필 일만 미루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가 엄청 쪼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 사실 없었고요. 일을 쉬는 날에는 무조건 현장을 가서 일을 진행을 할 거냐. 저희 집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덕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고르고 싶은 거 다 골라라. 세면대부터 시작해서 수전, 덕이 이런 걸 전부 다 골랐는데 다 골랐으면 다음날 와서 시공이 돼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와. 이틀이 지나도 안 와. 3일이 지나도 안 와.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또 감정적으로도 좀 기분 나쁘다는 걸 많이 표현을 했고 자기는
해줄 수 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정확하게 2월 18일 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다른 업자한테 인수인계를 해놨으니 그분이 연락이 올 거다.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공사 마무리해라.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자마자 당신 같으면 그 금액에 공사할 수 있겠냐고. 나랑 계약서 다시 쓰고 다시 하자고. 제가 그럴 수 없다. 난 당신하고 계약한 게 아니다. 나는 법대로 하겠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상태에서 업체에 이렇게 통보하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다른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사 고발하겠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세청에 제보하겠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해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준 돈이 벌써 1,100만 원 넘게 들어갔다. 지금 현재 공사는 철거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900만 원 아깝지 않느냐. 900만 원 중도금을 주고 확정서를 쓰고 안 됐을 시에는 이때는 무조건 100% 사기다. 이거 고소하면 100% 사기다. 아까우니 한번 해봐라. 이런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이런 사태가 왔고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뭘 잘 아시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착수금 900만 원 들어갔을 때 그만뒀어야 된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적으로 싸워도 싸웠을 수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26년 된 구축된 아파트인데 4년 전에 집을 샀는데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전세금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3년 가까이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신혼집을 준비를 하자 돈을 좀 빌려서 돈 빌린 돈 매달 300만 원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세금은 얼마 정도? 1억 2천요. 공사 금액 2,300만 원은 예, 빌려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빌리신 건가요? 아니요, 지인에게 빌려가지고 현재는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이 아파트에서는 못 살고 있습니다. 통장에 5만 원 남았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기죄로 좀 신고를 하셨을 때 네네. 경찰들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또 고소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회신이 왔다는데 그 견적서에 있는 도배, 장판, 전기라인 공사 비용을 제한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어야지만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수사관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사관님, 제가 주신 견적서 보시지 않았냐? 견적서에서 도배, 장판, 전기라인 공사 비용만 제외를 했더라도 1,500만 원이 넘는다. 그때서야 그러냐고. 의지가 없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알아보실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테리어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세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카페들이 있는지 자체도 사실 몰랐어요. 견적을 받아보니 어떤 데는 3천만 원, 어떤 데는 4천만 원, 어떤 데는 2천만 원, 어떤 데는 2,500만 원, 어떤 데는 3,500만 원. 다 가지각색이다 보니 어떤 게 맞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투자들이 어떠한 부분이 왜 이게 이래서 3천만 원이다, 왜 이래서 이게 4천만 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이 집이 뭐 비메이커로 갈 건지 아니면 메이커로 할 건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테리어 그 업자한테 한 10군데 가까이 견적을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낮은 가격이 저한테는 더 솔깃했고 적은 가격으로 퀄리티 있게 아주 잘해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그거에 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혹시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왜 비싼지 왜 싼지 정확하게 소비자들을 이해를 시키고 공사를 항상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장실에 붙어있는 거를 앞으로에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정주택에서 저는 색깔이 전혀 썼다라는 전부 다 시공이 아예 안 돼 있어요.